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소비 생활, 카지노 탐이 지음, 정지연 옮김, 돈도 마음도 낭비 없이 나만의 행복을 버는 조소비 생활에 대해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추천의 글과 머리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추천의 글. 돈을 적게 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것이 목표라는 점에서 절약의 정석과 같은 책입니다. 저자는 억지 절약이나 무기력한 포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진짜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작지만 풍요로운 삶을 보여줍니다. 한 달 생활비 7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은 단순한 절약이 아닌 스스로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선택한 기준입니다. 책 속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소비를 줄이는 것이 곧 마음을 가볍게 하고 일상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무리해서 벌고 의미 없이 쓰고 후회하는 소비 패턴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은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나답게 쓰고 사는 법, 소비와 마음의 균형을 찾는 법을 배우고 싶은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진심으로 권합니다. 곽지현, 자취린이. 내 삶에 가치 있는 것들에만 선택과 집중을 하는 미니멀 라이프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 혹시 소비가 줄면 행복이 또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당신이라면 일상에 아무런 불편 없이 소비를 줄여주며 또 그럴수록 더욱 건강한 삶을 만들어주는 이 책을 권한다. 김경필. 딱 1억만 모읍시다. 저자. 머릿말. 생활비를 다시 점검하고 싶어. 돈을 모아서 일상과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이 힘들다고 갑자기 관둘 수도 없고 생활에 답답한 부분이 있어도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확 떠오르지 않는다. 매일 일어나는 일상 속의 일은 뭐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몇 년 전 나도 완전히 같은 마음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정진하고 있는 중이다. 나는 현재 한 달에 월세 포함 약 70만 원으로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미타미 라디오를 통해 나와 내 생활 재정비 하기라는 주제로 구독자와 만나는 중이다. 원래 회사를 다녔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 환경에 있는 사이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내게 맞는 일과 생활 방식을 모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적은 물건과 돈으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게 됐다. 팬데믹, 인플레이션, 물가 변동 등 우리 생활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현기증이 날 만큼 따라가기 어렵다. 유튜브 구독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니 최근 몇 년 사이 돈관리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전례 없이 늘어난 듯하다. 분명 이 책을 집어든 여러분도 그런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내가 첫머리에 전하고 싶은 바는 적은 물건과 돈으로 살아가는 일이 인내가 아니라는 점이다. 소박하게 산다고 해서 항상 즐겨 먹던 빵을 사 먹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참고 견디는 방법을 떠오르는 사람이 많다. 그런 급제농과 같은 인내는 일시적으로 돈을 모으거나 생활 규모를 줄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심적으로 답답하고 요요가 올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생활비를 줄이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깨달은 답은 이렇다. 적은 물건과 돈으로 살아가는 일이 바로 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라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참기보다 불필요한 물건을 짊어진 생활이나 소비 흐름을 제자리로 돌린다고 생각한다면 자연스레 생활이 간소화되고 돈이 이전보다 필요 없어진다. 즉, 저소비 생활이라는 생활 방식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 되돌아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절약은 하고 싶은 일을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일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스스로 실험을 거듭한 끝에 나는 적은 물건과 돈으로 살아가는 삶, 즉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되돌아간 생활에 도달해 현재 매우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 조섭이 생활의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항상 스타벅스에서 독서를 즐겼지만 이번엔 참자라며 스스로를 통제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무조건 참기보다 나는 스타벅스에 무엇을 좋아하는가? 돈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스타벅스가 좋다. 매장의 음악을 들으면서 독서하는 것이 좋다. 집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외출해서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텀블러에 담은 인스턴트 커피와 집에 있는 간식을 들고 나가 가까운 공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만 해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나는 뭐뭐가 좋다는 생각도 세부적으로 분해하면 의외로 행복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정말 좋아하는 요소에 가다할 것이다. 이는 저도 모르는 사이 물들어 있던 고정관념에서 자신을 해방하는 작업이다.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면 생활과 마음이 점점 가벼워진다. 그러면 집에서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즐기거나 공원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면서 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마음에 드는 새로운 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하나씩 또 하나씩 새로운 즐거움이 늘어간다. 게다가 돈의 힘을 크게 빌리지 않게 된다. 이 책에서는 돈의 사용과 관리 방법,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의 습관과 사고방식까지 내가 스스로 만족스러운 상태를 추구하며 온갖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얻어낸 저소비 생활 방식을 소개하려 한다. 또한 강장의 마지막에는 SNS나 가미타미 라디오로 들어온 여러분의 질문에 내 방식대로 답을 내놓은 Q&A 코너를 마련했다. 책 내용을 무조건 따라하겠다고 강박적으로 읽기보다 친구의 친구 이야기라는 느낌으로 편하게 읽어나갔으면 좋겠다. 안 맞으면 관두면 그만이야 라는 가벼운 마음을 갖고 궁금한 내용은 꼭 실천해 보기 바란다. 이 책에서 나오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시도하는데 돈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실행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돈이 새어나갈지도 모른다. 돈이라는 측면이 아닌 부분에서도 뜻밖의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 나는 유튜브에서 가미타미 라디오에서 알게 된 방법으로 식비를 많이 남겼어요. 돈 관리가 엉망이었는데 저축을 하게 되었어 등 깜짝 놀랄 만큼 기쁜 소식을 듣기도 한다. 그것은 내 힘이라기보다 그분이 필요할 때에 필요한 메시지를 만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이 책을 펼쳐진 것도 분명 지금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책 속에서 유난히 마음에 가는 페이지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일지도 모른다.